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11월 3일 FOMC를 앞두고 시장 컨센서스가 돼버린 테이퍼링 선언과 증시 방향을 가는 말,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연준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신한은행 오은영 부부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확실히 2013년에 우리가 테이퍼링 텐트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교훈을 참고하자면 투자자들이 이제 테이퍼링은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고 받아들이고 내년도 금리 인상과 물가, 고용 이런 지표만 집중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일단 그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전부 다 가격에 반영됐느냐 이제 이걸 조금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반영시키면서 사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지난 2, 3월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 충격적인 코멘트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시장에서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벌어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8, 9월을 넘어오면서 사실 연준에서는 되게 이제 클리어하게 멘트를 준 거죠. 11, 12월 중에 시작을 하겠다. 그럼 사실은 뭐 11월이나 12월이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시장은 그때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준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뭘 얘기해 주냐면 내년 중반 정도에 끝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속도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주요 골자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11월이나 1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면 지금 1200억 달러거든요. 그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주게 되면은 그럼 8개월이면 되니까 내년 6, 7월 정도에는 종료가 될 것 같다. 이제 요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런 이슈들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이제 그 연준에 그 이제 지역 연준이죠. 지역 연준 존재 중에 조금 이제 그 내파적인 분, 약간 좀 센 분이 계세요. 이제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3월 달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3, 4월 정도에 끝내면 매달 20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는 얘기죠. 자기는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도 서둘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중반에 끝나는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테이퍼링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년 중반에 끝나는 마일드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 다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강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나 이런 게 있으면 기존의 스케줄보다 테이퍼링 스케줄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이제 충격을 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 컨센서스가 충실하게 반영된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3일에 FOMC가 열릴 텐데요. 투자자들이 테이퍼링 관련 말고도 내용 말고도 어떤 다른 부분에 좀 관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될지 좀 포인트를 좀 일단 테이퍼링 개시에 대한 거는 맞는데 테이퍼링 개시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영어로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50억 달러씩 딱딱딱딱 그대로 줄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자동으로 줄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테이퍼링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에서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지난 3, 4월부터 이제 이 얘기가 있었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되게 큰 확신을 줬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9월 말에 했던 건 뭐냐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시적인 2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 이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그대로 시장에서 믿든 안 믿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약간의 튜닝을 해줄, 조절이죠. 이런 걸 해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연준의 인식, 일시적 물가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클리어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다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테이퍼링보다 두려운 건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실 금리 인상을 위한 전조 단계거든요.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일드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 이슈가 불거지면서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2달 전만 해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인상 전망이 강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뭐 금세 12월 인상, 그러니까 이제 내년 말 2022년 말 인상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한 3, 4주 전에는 9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는 6월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인상이라는 얘기는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 들어갈 것이다. 이 인상 확률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확률이 한 60%, 그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드가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줄지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둔 그런 가능성을 좀 첫 번째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게 될지 코멘트. 세 번째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애매해졌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강화하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패드워치라고 하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6월 15일 열릴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미 67.7%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7월에는 73%, 내년 9월에는 84%까지 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 디플레 우려를 시장은 계속 제기해왔던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단지 내년에만 좀 지속될 인플레가 아니라 5에서 10년 중장기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신뢰를 많이 못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이제 좀 일시적이라는 게 참 길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가는 그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냐, 그건 아니면은 이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좀 실망스럽게 길어진 다소 긴 인플레이션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다소 긴 일시적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인플레이션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독특하게 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년, 10년의 그런 거대한 인플레이션 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슈가 공급망의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망의 이슈가 결국에는 시차를 두면서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올라버린 물가는요. 이 올라버린 물가를 테이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물가가 계속 지금 현재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아진 수준이 되면 이 물가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래야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지금 수요가 그 정도로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지금의 수요가 그러면 어떤 수요냐면 결국에는 1.9조 달러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해줬고 테이퍼링을 해줬고 금리를 제로로 낮춰줬고 전 세계가 같이 재정 부양을 해줬었던 그런 형태의 수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다가 풀려 나오는 보복 소비도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수요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5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도 지금 이제 좌초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이제 힘들어지면서 1.7조 달러 수준으로 아직 픽스까지는 아닐 텐데 그 정도로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7조 달러 나오는 것도 10년 동안 나눠서 주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처럼 한 방에 1.9조 달러를 뿌리면서 경기 부양을 푸시를 이제 했었던 그때하고는 수요가 다소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과열됐었던 수요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가 있는 물가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중장기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물가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질문을 주신 거는 이 질문이에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이냐. 근데 저는 보고 있는 건 요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요렇게 내려와야 일시적인 물가 상승인데 이게 다소 꼬리를 길게 가져가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연준 이사분이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또 19일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월별 인플레 수치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내년에 테이퍼링보다 좀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미국도 쇼핑 시즌이 또 연말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사실 지금 소매업협회에 따르면 판매 사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지에서 실제 미국의 올해 연말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보다는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물가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에 맞춘 이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러 이사의 코멘트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연말까지도 물가가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2% 정도의 물가가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PCE라는 지수가 있어요. CPI가 아니라 PCE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PCE 지수가 지금 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으면 원래는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긴축에 나서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얘는 일시적일 것이고 내려올 거야. 이게 강한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3.5%로 꽤 오랫동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이어져 가면 3.5%를 보이면 거기서부터 꺾여 내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천천히 내려오니까 2%를 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가 상승도 잠깐 올라갔다가 물가가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인플레에 대한 기억을 갖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물가가 서로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갈 때 금리가 나중에 올라갈까? 금리 5%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 가격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인식을 하고 컨센서스가 돼버리면 물가가 오를 거야 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지금 사야 될까요? 물가가 오른 나중에 사야 될까요? 미리 사야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겨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소비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에서 소비가 폭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미리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재고를 갖다가 더 쟁여두려고 하겠죠. 나중에 재고 구하기 힘들 거고 재고값이 오를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2개월치만 쌓아놔도 되는데 6개월치를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것들 갖다 미리 땡겨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투기 세력들은 제품을 살 것이고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제품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면서 매점 매석 같은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스스로 굉장히 자가 발전을 하면서 훨씬 더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는 걸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형성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 연준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코멘트였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런 징후가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도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전혀 떨어질 이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돼서 나타나면 사람들의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준점 중에 하나를 이 월러 이사가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물론 이제 연말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 물가가 많이 뛸 거야. 근데 이 물가라는 거는 전년 대비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2월에도 소비 시즌이었잖아요. 전년 대비 이제 올해를 보니까 꼭 올해가 뭐 그 엄청난 올해만 소비를 했냐 이제 그런 컨셉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CPI 지수나 PCE 지수가 과연 연말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 연준이 바라보는 하나의
뭐냐 필터 체크 포인트가 되니까 예.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